안녕하세요, 빅머니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5월 3일 가치뉴스 시간입니다. 지금 미증시가 상승을 좀 했다가 지금 현재 시간이 3시가 조금 안 된 시간인데 상승 후에 좀 조정을 좀 받고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이어서 계속 좀 하락을 한다면은 내일 우리나라 시장 월요일날은 좀 잘 버텼는데 내일은 좀 월요일날 좀 상승했었던 부분을 다시 되돌리는 하락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FOMC 회의 전까지는 무리하지 않는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테마주들은 그래도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는데요. 언제든지 차익 매물에 대한 부분은 염두에 두시고 수익 날 때 챙겨주시는 거 잊지 않고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요. 계란값도 들썩 해서 광주 전남 외식 물가 비상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시간 외로 닭고기 관련주들이 좀 올랐기 때문에 뭐 관련 기사를 좀 찾다 보니까 그나마 가장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료값 상승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료값이 상승했기 때문에 닭고기 또는 돼지고기 이런 가공육 이쪽이 다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돌아가면서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차트적으로 먼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동호 팜투 테이블이 상한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마니커 역시나 오늘 좀 상승이 좀 나왔고요. 이건 단위가 거래가 좀 풀리기 때문에 내일 매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마니커도 같이 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림 그리고 마니커 FNG 한탑 이렇게 있는데 동호 팜투 테이블 하고 마니커 정도 이 두 종목 시간 내로 상한가 갔으니까 이 두 종목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시가가 갭으로 크게 떴을 때 시가 자리를 지지한다면은, 또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시니까 설명을 해드리면, 시가가 갭으로 떴다면 바로 상승 나왔을 때는 시가를 지지한 이후에 시가 자리 부근이나 요 근처에서 지지한다면은 상승의 매수, 시가 갭으로 뜬 이후에 조정을 좀 받는다 했었을 때는 하방 쪽에서 지지 이후에 시가 자리 부근에서 매수. 뭐 갭이 너무 크게 뜬다면은 굳이 뭐 따라가실 필요는 없는데 지금은 시간으로 상한가 들어갔기 때문에 한 10% 이상은 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시가 자리 위에서 조정을 좀 받았을 때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럴 때는 조정이 얼마 안 나오고 그냥 바로 슈팅, 하방 슈팅 나올 수 있으니까 오히려 좀 갭이 떴을 때는 개파락으로 밀린 이후에 지지하고 반등하는 구간을 노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KCPD는 달걀 가격 관련주로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달걀 가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시간 내로는 그렇게 크게 뜨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평선으로 봤었을 때는 이제 정배열 들어갈 수 있는 시간으로 한 2% 정도 떴는데, 차트적으로는 이제 이평선 정배열되는 구간이라서 거래량만 들어온다면 KCPD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비슷한 내용으로는요, 비료 대란으로 올해 전세계 식량 생산이 암울하다. 뭐 요거는 기사 안 보셔도 됩니다. 이 비료 가격 상승해서 비료 관련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유와 남해화학, 조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좀 오늘 상승률이 좀 나왔었던 대유 그리고 남해화학 그리고 조비. 저는 이 중에서는 이제 남해화학을 좀 보고 있는데 그나마 좀 차트적인 면에서 좀 깔끔하게 움직였거든요. 상승할 때도 탄력적으로 움직였고, 그리고 21선 자리 지지 아직 우상향 하면서 올라오고 있죠. 오늘 일봉상으로는 윗꼬리를 좀 달고 있는데 이평선들이 좀 수렴해 있기 때문에 내일 상승이 나온다면은 역시나 이평선이 또 정배열로 돌아서는 자리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지지하는 구간은 14,300원 정도가 지지 구간인데, 일단 정배열 됐었을 때 이 자리를 지지해 준다면 한번 좀 매수 타이밍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 한국의 부품사가 애플의 반도체 소켓 프로브 카드를 공급한다 기사가 있습니다. 일단 애플은 자기네들 납품하는 회사를 좀 밝히지 않는 걸로 유명한데, 회사 내용을 잘 모르는, 알려주지 않는, 공급 업체를 잘 밝히지 않는 회사라서 관련주를 좀 찾기는 어려운데,
여기에 지금 관련된 종목이 TSE라고 나왔어요. 근데 최근에 차트를 보면 계속 꾸준하게 우상이 하고 있고 외국인들이 계속 좀 매수를 해왔던 종목인데 거래량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 4만 주, 오늘도 한 5만 주 가까이 좀 거래가 됐고 물론 8만 원짜리라서 좀 비싼 종목이긴 한데 거래량은 그렇게 많은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분봉상으로 좀 보면은 오후장에 좀 끌어올렸거든요. 아마 좀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한번 시장에서 반등을 할지 지금 시간 내로는 한 7% 가까이 좀 떴거든요. 그래서 내일 갭으로 뜨고 나서 정고점 자리 일단 뚫고 올라가서 지지가 나오는지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평소에 좀 거래량이 많은 종목이 아니라서 갭으로 떴을 때 아마 차익 매물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저는 좀 관심 종목에서는 배제한 종목입니다. 아마 오늘 뭐 종가로 들어갔다면은 아침에 이제 갭 먹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인데 갭 상승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은 좀 노리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원희룡 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가덕도 신공항 짓기로 한 이상 최대한 빨리 지을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좀 6시에 좀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신공항 관련주들 한번 또 체크를 해보실 수 있고요. 삼보산업, 영화금속, 덕신하우징, 한국종합기술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오늘 한국종합기술이 좀 종가로 좀 강하게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시간 외로는 조금 빠졌습니다. 대부분 좀 빠지긴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차트적으로는 한국종합기술이 좋아 보여서 말씀 좀 드리고요. 시간 외로는 좀 빠졌기 때문에 내일 또 한번 또 9,600원이라든지 이런 자리가 지지가 나오는지 조금 더 밑으로 보면 9,400원 정도까지 보실 수 있는데 너무 밑으로 갭이 빠져버리면은 매수 관점으로 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개파락한 이후에 빠르게 좀 지지해서 정배열 유지를 해준다면 이평선이 정배열 유지해준다면은 매수 관점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좀 반등을 못하고 밀려버리면은 매수 관점으로 보시지 않고 차라리 좀 시간이 지났다가 지지가 나온 이후에 반등하는 구간을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식탁까지 번진 파묘 대란 돌아가면서 상승이죠. 식용유 다시 한번 또 기사 내용이 나왔고요. 이것도 예전에 한번 나왔었던 기사 내용이라서 종목만 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JC케미칼 그리고 샘표 샘표식품, 대상홀딩스, 신송홀딩스 이렇게 좀 있고요. 오늘은 샘표가 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샘표가 상승이 좀 좋았고요. 평소에 좀 JC케미칼도 차트적으로는 계속 우상향 3일선과 5일선 올라왔기 때문에 이 두 종목 한번 좀 보시고 신성홀딩스도 3동주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당일날 좀 시세가 어떤 게 올라올지 모르겠는데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는 JC케미칼과 샘표 이 두 종목 좀 볼 것 같고 역시나 이제 분봉상 정배열 되는 거 좀 봐야 되는데 샘표는 상승이 나와야지 정배열이 가능할 것 같고요. JC케미칼은 요거는 조금만 상승 나와도 바로 정배열 돌아설 것 같습니다. 15,000원짜리 위로만 올라오면은 충분히 매매 가능한 자리라고 좀 보이시네요. 자, 모든 데이터 연결 디지털 플랫폼 정부 추진과제 발표. 내일 11시에 안철수 인수위원장이라고 했겠죠. 인수위원장이 내일 정책 발표가 있는데 정책들 발표가 있는데 데이터 솔루션 그리고 오픈베이스 그리고 주민터넷 대신정보통신 오늘 좀 상승이 나왔었던 건 데이터 솔루션이었고 예전에도 마찬가지로 대장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21선 자리 뚫어졌고요. 여기서 볼만한 건 데이터 솔루션 하나만 좀 볼 예정입니다. 분봉상으로도 이제 이평선 정배열 돌아섰죠. 오후장에 슈팅이 나왔는데 이것도 만약 내일 11시이기 때문에 미리 좀 눈치채고 거래량 들어왔을 때 따라간 물량이 있는 것 같은데 상승 나오면은 차익 매물 바로 나와서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내일 만약에 다시 한번 좀 반등해서 올라온다면은 데이터 솔루션 정도만 볼 예정이에요. 그리고 핵 폐기물 저장 용량 10년도 못 버틴다. 경수로 해도 건식 저장소 짓는다. 이게 있는데 여기서는 핵 폐기물 저장 장치 요것만 좀 보고 폐기물 처리 관련 종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폐기물 처리 기업으로는 오르비텍과 우진이 있습니다. 차트는 제가 좋아할 만한 자리는 아니고요. 만약에 요거 관련된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 올라간다면 원전 관련주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한신기계 원전 쪽은 무조건 한신기계만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폐기물 관련해서 오른다면은 우진과 오로비텍인데, 원전 쪽으로 오른다면은 한신기계, 예, 두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역시나 분봉상을 보시면은 정배열 들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내일 조금만 상승 나와도 저는 좀 거래량 보고 매수 관점으로 볼 예정이에요. 장제원 안철수의 분당갑 출마 권유, 예, 안철수 쪽은 고심 중이다. 뭐 기사 내용이 나왔습니다. 요게 좀 나오면서 이게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돌고 도는 찌라시처럼 나왔던 내용인데, 예, 오늘 안랩이 좀 많이 올랐어요. 안랩이 한 7% 정도 올랐고, 직전 고점 부근까지는 다시 올라왔거든요. 21선 자리 뚫어주는 모습이 나왔고, 오늘 외국인들 매수가 좀 들어왔는데, 내일 한 번 더 시세가 좀 나올지 보시고, 내일 11시에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거 관련돼서도 시세가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관련주로는 안랩이 있고, 뭐 써니전자, 까미유시가 있는데, 예, 요거 두 종목은 그냥 2등주, 3등주로 따라가는지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봉상으로도 지금 정배열, 1분 봉상 정배열 쭉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충분히 또 공략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아침에, 예, 거래량 들어오는 거 보고 거래량이 좀 들어온다 싶으면은 그때 한번 공략을 해볼 예정이에요. 정책 관련주들은 오늘 11시가 되게 중요해요. 결과 발표 이후에 재료 소멸로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뭐 10시 조금 넘어서부터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항상 재료가 나왔을 때 뭐 더 가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시장에서는 실제 재료가 노출되는 걸 또 꺼리는 경우도 있어요. 재료 노출되고 밀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미리 수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챙겨두시는 게 좋고, 오늘 말씀드린 이 뉴스 내용은요, 제 무료 카톡방에 오시면은 제가 뉴스 내용 요약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들어와서 뉴스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좀 짓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